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장 2절 편도함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변수 함수를 배웠고 지난 시간까지 극한하고 연속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도함수, 즉 미분을 배울 건데요. 이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중에 편도함수 먼저 공부하려면 일변수에서의 도함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변수 함수에서의 도함수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땠냐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는 건 그 변수에 대한 변화량분의 함수값의 변화량, 즉 평균 변화율을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 즉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그 점에서 미분이라고 하고 그 도함수라고도 표현하며 이 기호를 줄임 기호로 이렇게 프라임 기호로 썼었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변수 함수의 도함수는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변수 함수의 도함수는 아까는 여기에 변수가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를 거기에 변수 y가 그대로 하나씩 더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이 이변수 함수의 도함수와 앞에서 했던 일변수 함수는 변수 하나만 늘어났을 뿐 아까 x변수에 대한 미분은 똑같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얘를 저렇게 기호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요. 그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곡면으로 나타났었죠. 그 곡면에서 x는 y는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 그 곡면 중에 y를 특정한 포인트로 고정을 시켰을 때는 이런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y를 고정시키면 그런 중에 그 곡면을 그 y를 고정시킨 것 중에 x에 대한 변화율, 즉 x에 대한 미분, 그러면 고점에서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값, 즉 x, y는 마치 상수처럼 아무 기능 없이 그냥 상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x에 대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곡선을 x에 대한 미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일변수 미분처럼 x에 대한 미분이면 그 점에서의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값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한 미분을 했다 해서 x에 대한 편미분이라 하며 기호를 우리가 일변수에서 할 때는 얘를 dx, d로 썼다면 이변수에서는 좀 굴려서 라운드 x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라운드 x, 라운드 f를 쓰고요. 이 프라임 기호 대신 줄임 기호는 x에 대한 편미분을 마치 밑에 아래 첨자 쓰듯이 작게 써서 x에 대한 편미분이다. 저런 기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일변수에서의 그 미분에 똑같이 x에 대한 미분을 하는데 y하고 상관없이 x만 미분한 걸 x에 대한 편미분. 철저하게 x만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림으로 해석을 하면 y는 고정을 시켜놨을 때 발생하는 그 곡선을 x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고 그 점에서 미분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까지 저 정의와 기호와 기하학적 뜻까지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얘를 x변수만 있느냐? 그 곡면이면 우리가 다른 변수 y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다른 y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는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x에 대한 변화량을 보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x는 고정을 시켜서 아무 의미 없이 문자상수처럼 가만히 놔뒀고요. y 입장에서만 y 변화량에 대한 y 함수값의 차이를 y 변화량분의 y 변화된 함수값의 차이의 어떤 변화율을 구함으로써 y 변수에 대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변수 미분에 여기에 x변수를 다 빼면 변수 y로만 바꾸고 y변수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즉 y변수로의 미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거를 기호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면요.
일반적인 이변수 함수 늘 그러하듯이 뭔가 공면으로 표현되죠. 그 공면에 x는 가만히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x를 이미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뭐 x제로든 뭔가 고정을 시키면 그 고정시켰을 때 공면에서는 이런 y축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곡선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 곡선을 y변수 입장에서의 미분. 그럼 이 곡선을 y변수의 입장에서의 미분했다는 건 이 변화율 뭐 저 활선에서부터 쭉 해서 따라오면 그 점에서의 뭐가 나와요? 결론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 점에서. 그래서 이 y에 대한 편미분은 얘를 x를 고정시켰을 때 발생하는 곡선을 그 점에서 y변수 입장으로의 미분, 즉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를 아까 x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y로 미분했다고 d로 쓰지 않고 선택적인 편미분을 할 때는 라운드 기호를 써서 저렇게 라운드 y에 라운드 f를 쓰고요. 줄임 기호로 쓸 때는 마치 아래 첨자에 y를 써서 프라임 대신 일변수일 때는 뭐 그 프라임으로 써도 미분이 그건가 보다 하겠지만 이변수에서는 프라임을 쓰기가 애매하죠. x에 대한 미분이었는지 y에 대한 미분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래 첨자 기호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수인 x변수와 y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지금 정의와 기호와 기하학적 뜻까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쟤네들의 기하학적 뜻까지 이해를 했는데 낮게가 아니라 얘네들을 다시 한번 워낙 우리가 일변수에서도 미분을 배우면 기하학적 뜻 강조하듯이 얘를 기하학적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뭔가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변수 함수 일반적인 공면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낮게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물을 때도 있지만 같이 동시에 물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얘를 갖다 x에 대한 방향으로의 미분이 되는 거고요. 즉 y를 고정시켜 놓고 x에 대한 미분인 거고요. y에 대한 도함수는 y 방향으로의 미분으로서 x를 고정시키고 y 방향에서의 관점에서의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학적 뜻을 같이 그려놓으면 아까 같이 이렇게 낱개로 그려놓으면 이해가 더 쉬운 듯 하지만 혹시나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기하학적인 뜻은 어느 정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같은 점이라도 얘가 이 기울어짐이 서로 다른 거 보이시죠? 일변수에서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 미분이 하나밖에 없어서 값이 하나지만 이변수에서는 이렇게 미분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럼 이렇게 일단 두 가지 미분 값이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기울어짐이 다른 거 보이실 거 아시는 것처럼 이 미분 값이 다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까지 다 충분히 파악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의미 파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쟤네들 미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 계산하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그 정의 설명할 때 조금 밑바탕에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x만을 변수로 보고 미분하고 나머지 y 변수는 문자 상수처럼 아무 거기에서 뭐 변수로서의 의미보다 그냥 붙박이처럼 y를 그대로 놔두는 마치 문자 상수 b처럼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 기능, 그러니까 편미분에서의 x를 선택적으로 미분한 x 편미분에서 이 y 상대 변수 y 역할은 변수로서의 역할보다는 가만히 있는 문자 상수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를 x로 미분할 때는 얘는 문자 상수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럼 얘하고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x로 미분하면 요거만 x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x변수만 x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y에 대한 편미분도 똑같은 방법일 거라고요. y변수로만 선택적으로 y에 대한 편미분을 할 때는
나머지 변수 x 변수는 문자 상수처럼 문자 상수 마치 a처럼 놓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상수 덩어리로 판단될 수 있죠. 그럼 이 y에 대한 것만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y.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x와 y에 대한 편미분한 것 중에 나는 특정 1,1일 때의 포인트 값이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는 x, y에 1, 2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얘는 x 변수밖에 없으니까 x 좌표 집어넣으면 되고요. y일 때 y에 대한 편미분도 집어넣는데 x는 아예 문자에 없으니까 y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의미가 아까 기호나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되는 건 힘들어도 계산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이 어떤 한 변수에 대한 미분 공식들 알고 있는 거를 지금처럼 의미만 내가 x에 대한 편도함수냐 y에 대한 편도함수냐를 선택적으로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은 쉬운데 제가 이게 14장 준비 삼아 여러분이 14장에서 갑자기 그림 그리면 시험 볼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14장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그림 연습 지겹지 않게 요 함수 그림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쟤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그림이 충분히 익숙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얘 이해하려면 얘는 y-4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얘는 y는 잘 안 보이시나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이 상태의 식의 y자리에 y-4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아직 나를 이걸 기본형으로 잡긴 난 이것도 어려워 하시는 분은 얘 전 단계의 기본형을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형으로 잡아서 얘를 x축으로 자, x축이 아니죠, 지금 제가 변수를 급하다 보니까 다 z로 써야 되는데 y로 써버렸네요. 이거 참고적으로 y가 아니라 다 z였죠. z는 그 다음에 요거 z는 그래서 얘는 z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z축 즉 xy 평면으로의 대칭 이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그림 그림 이변수 함수 처음 배울 때 했어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면이었던 거죠. 이 그림이. 그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서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던 포물면이 밑으로 뒤집어져서 일단 종 모양이 밑으로 이렇게 서 있던 게 뒤집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종을 세워놓은 모양이죠. 우리가 보통 보는. 그거를 다시 Z축으로 4만큼 이동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림은 우리가 그때 일일이 저거를 평행 이동하고 다 보진 않았지만 기본 원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악시켰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원래 그림은 이해가 됐고 거기에 1,1이라고 하는 점은 x좌표, y좌표가 1일 때 사실은 이 함수값은 2가 되는 거죠. 이 점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얘를 x에 대한 편도함수, 즉 이 점의 x방향 곡선 그때 호밀선이 된다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점을 y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 그때 분석할 때 그림으로 등고선이 호밀선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호밀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계산이 쉬운 거일 때 한번 그림 간단하게 그림까지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얘도 이제 계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도함수에 대해서. 그럼 이 함수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그럼 x에 대한 편도함수를 하려면
x만 그 미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처럼 그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합차로 이어진 거는 미분할 때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얘만 x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만 x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y에 대한 편미분을 할 땐 y 변수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변수들은 문자 상수처럼 할 때 문자 상수가 곱하기가 아니라 얘처럼 합차로 이어지면 쟤네들은 미분할 때 사라지므로 요만큼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y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특정 포인트 만약에 1,2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결과에 x에다 1, y에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은 끝났으나 뒤에 가서 갑자기 당황하게 우리가 그림 가지 말고 여기서도 간단하게 연습. 그러면 저 함수 z는 1-x-1의 제곱 y-1의 제곱. 이 그림은 아까도 연습했지만 얘는 z-1은 마이너스 x-1의 제곱에 y-1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얘를 요거 뺀 즉 요만큼들을 다 뺀 즉 얘는 너무 여기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z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z축으로도 1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러면 이 그림은 아까 연습을 했으니까 다시 분석하지 않고 이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했지만 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형 아래로 볼록한 포물면 종 모양이었죠. 근데 그 종 모양 중에서 얘가 플러스일 땐 아래로 볼록한 포물면을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즉 Z축 대칭 이동, 즉 XY 평면 대칭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 포물면으로 바뀌죠.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도 1만큼, 그 다음에 축을 지금 양의 방향을 이쪽으로 했나요? 그 다음에 Z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포물면이 되는 거예요. 그 포물면을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일 때 그 점에서의 미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그 점이 1,2인 점이 가장 높은 점이 돼서 미분값이 둘 다 0이 된 거죠. 제가 내려오면서 얘를 2로 뺐네요. 어디서 하나가 오타가 있나 본데요. 이쪽이 아무래도 오타인 것 같으네요. 요거 죄송합니다. 문제가 글이 요 식하고 위에가 지금 안 맞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2가 돼야지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 됐을 때 이렇게 되고 X축으로 그러면 얘도 1이 아니라 다 2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2로 갔을 때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점에서 그 점에서 꼭지점을 갖는 거죠. Z축으로 1만큼. 그래서 1,2인 점에서 함수값 1이면서 그때 접선의 기울기 값은 0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오타를 조심한다고 굉장히 보는데 눈이 안 좋아진 건지 제가 너무 컴퓨터 노트북을 작은 글씨를 보는 건지 모니터를 어떻게 새로 큰 거 대형을 사든지 간간히 이렇게 오타가 나와서 많이 본다고 보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잦네요.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3번도요. 얘에 대한 x, y에 대한 이분, 기본적으로 편미분을 특정 포인트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인 편미분. 이제 기본 계산 방식은 이해했을 거니까 바로 계산으로 빠지겠습니다. 그럼 얘는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y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구한 특정한 포인트 2분의 1과 2를 대입하니까 각각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난 앞에서 했던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곡면이었어요? 앞에 두 개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기본 다시 그래프 복습한다 싶어서 타원면 쉬운 걸 아니야 포물면을 했다면 얘는
타원 포물면이었죠. 즉 단면이 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면이 타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포물곡선을 이루는 그런 상태인데 앞에서 이제 평행이동 여러 번 분석했으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건 얘는 Z축으로 뭐 8분의 25만큼 평행 이동했을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2분의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타원 포물면을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던 걸 Z축 즉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걸 Y축으로 다시 Z축으로 8분의 25만큼 이동시킨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이 미분도 하면서 그림 연습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로 내려가는 타원 포물면은 눌린 종 같은 거죠. 얘를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간 걸 Z축으로 올린 이런 상태 중에 2분의 1,1에서 특정한 요점에서 x에 대한 편도함수 기하주었듯 개곡선을 x평면으로 따라서 생기는 그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y에 대한 그 편미분은 그 점 포인트를 y 방향으로 따라서 생기는 곡선에 대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 점에서의 미분값. 그래서 쉬운 그림에 대해서 복습 겸 미분까지 의미까지 파악을 했고요. 교과서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뭐 얘네들 일계도하면서 이제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쓱쓱 나오겠죠. 얘 x에 대한 미분 x식. 그러면 이제 아까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x는 x, y는 y 분리된 것만 봤는데 얘처럼 x, y가 친절하게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얘네들은 다 쉬운데 이 파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곱하기지만 여기 있는 y를 문자상수 b처럼 놓고 곱하기 미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곱하기 미분에서 상수 곱하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곱해져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8y가 돼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는 거고요. 또 y에 대한 편미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이지만 여기 곱하기 y가 자기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변수인 x 변수하고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때 x도 뭐 변수 곱하기가 아니라 상수처럼 즉 y에 곱해져 있는 8과 같은 a 같은 상수로 놓고 얘를 상수로 보고 미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곱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지난 시간에 이거 그림 한번 했었었죠. 이거를 이제 식으로 그림으로 알았던 걸 x에 대한 편미분 이제 조금 초월함수들도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그럼 x에 대한 미분할 때 편미분할 때 얘는 비록 다항식은 아니지만 삼각함수지만 여전히 상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상수 덩어리는 상수는 그대로 곱해서 내려오죠. 미분할 때 자기 변수가 아닌 상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y 변수 입장에서 미분할 때는 이번에 y로 미분할 거니까 y가 아닌 나머지 x에 관련된 게 다항식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초월함수라도 뭔가 문자 상수처럼 놓고 코사인 y만 미분하고 얘는 그대로 상수는 곱해서 내려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비록 다항식이 아니라 초월함수도 저렇게 곱하기로 분리되어 있는 건 각각 미분해서 내려오면 된다. 우리 앞에서 이거 그림 그렸는데 저거에 관련된 거 뭐 이래서 이런 점들 계산하면 이렇게 미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커튼 그림이라고 제가 그 얘기했던 그 한 조각 잘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교과서 예제죠. 아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나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선생님이 너무 내용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가끔 교과서에서 여러분이 좀 바로 들어오기 힘들다 싶은 건 좀 제가 중간 단계 예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교과서가 조금 좀 간단한 거에서 끝났다 싶으면 제가 좀 심화를 좀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체감은 너무 많이 한다. 막 꾹꾹 눌러서 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강의 평가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평가가 뭐였냐면 정말 그 속이 꽉 찬 만두 같은 수업을 했다. 꾹꾹 눌러놓은 만두 같은 수업을 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학생들한테 물론 간단하고 담백하게 짧게 명료하게 포인트 있게 가리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전달하는 게 저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포인트 있고 임팩트 있는 수업보다는 조금 많이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느껴지고 다소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제 방식대로의 어떤 사랑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교과서 예제 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x에 대한 편미분.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쿨하게 x 변수 빼놓고 나머지 얘는 문자 상수처럼 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을 때 얘를 문자 상수라고는 하지만 x식만 봤을 때도 x식이 뭔가 두 개 x에 관한 식 곱에 대한 구조를 이름으로 큰 구조는 x 미분할 때 곱의 미분법을 써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얘 먼저 미분하고 그 나머지 곱해진 식은 그대로 얘는 마치 문자 상수처럼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EX는 이번에 가만히 놔두고 여기 있는 이 파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럼 이 파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상수 덩어리 처리할 얘가 붙어 있는 얘는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다 보니까 요거만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가 오죠. 그래서 마무리는 뭐 2x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번에 저 식을 y 관점에서 미분을 한다고 봤을 때 같은 식이지만 아까는 y가 요만큼이라서 상수 덩어리였다면 이번에 y 변수로 미분할 때 x들은 다 상수 덩어리로 볼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상수 덩어리. 그랬을 때는 얘는 이게 상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 함수인데 하고 얘처럼 곱의 미분을 쓰는 게 아니라 상수처럼 그대로 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y가 있는 이 y에 관련된 이쪽 식만 미분할 거죠. 그럼 이쪽 식을 곱하기 상수처럼 된 제 빼고 얘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봤더니 y와 상관없는 어떤 x에 관련된 상수식이 있으니까 더하기로 된 얘는 미분할 때 사라지고 요 y만 사인 y 쪽만 y로 미분하니까 코사인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구조였는데 x로 미분하느냐 y로 미분하느냐에 따라 위에 거는 곱의 미분법을 썼지만 얘는 상수곱에 대한 미분 써서 전혀 다른 어떠한 계산 패턴을 갖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특정한 포인트 만약에 교과서처럼 이런 포인트다. 그럼 그 결과에 이와 같이 숫자를 대입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 대입하는 건 그렇지만 기본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교과서 예제 6번인데요. 교과서 예제 6번에 공면 이것과 y는 3이 만나서 생기는 곡선 C의 매개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곡선 C 위에서 특정한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공면과 y는 3이 만나서 생기는 곡선 그럼 일명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이변수함수 z를 9-x의 제곱 4분의 1 y제곱이라고 보고 또 하나의 평면 여기에서는 y는 3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3차 공간이니까 평면이 되는 거예요. y는 3이. 그래서 요 두 개의 공면, 즉 y는 3이라는 평면과 얘가 둘이 만나서 생기는 곡선, 교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연립하려니까 편하게 여기에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y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에다 3을 대입한, 여기다 3 대입하면 4분의 9가 돼서 이런 식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그 곡선을 그냥 구하라고만 하지 않고 걔를 또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라고 했네요. 그럼 매개방정식이면 이미 y는 3으로 정해졌고 그 곡선의 식 얘는 x를 뭐 매개변수 t로 잡으면 z는 이렇게 표현되겠고 사실 이렇게 표현된 걸 z를 뭐 매개변수로 바꾸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학기 초에 제가 1학기죠. 1학기 때 y는 fx로 주어진 방정식을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x는 t다, y는 ft다가 가장 편하다고 했던 그 방식으로 지금은 그 대신 ft가 아니라 z는 fx 구조죠. 그래서 z는 fx 구조면 여기에서 이때는 x를 t로 한다 해도 z는 뭐가 돼요? ft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개방정식으로 바꾸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구한 특별한 점이 2,3, 4분의 11. 실질적으로 이 곡선의 x자리에 2와 y자리에 3을 대입하면 4분의 11이라는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곡면 위에 있는 점이고 그 점을 조금 전에 이 곡면과 y는 3이 만나서 생기는 곡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굉장히 돌아 왔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거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도 하고 뭐 이거 의미도 이해시키고 한다고 이제 단계 풀게 시켰어요. 그렇지만 중간 과정 빼고 만약에 얘와 얘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한다면 요거는 이 매개방정식을 요구하지 않고 얘가 만약에 매개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쟤를 이제 이 정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저 타원 포물면을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Z축으로 그만큼 이동시킨 뭔가 이런 눌린 종 모양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모양이죠. Y는 3, 그럼 이런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이 파란색 곡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곡선 중에 특정이 요구했던 2, 3, 아까 되겠지만 그 점을 대입했을 때 2차 곡면이 4분의 11인 걸 확인하면 곡면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을 요 곡선과 만나서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y는 3과 만나서 생기는 그 점의 곡선 요 점에서의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이 점에서의 y에 대한 편도함수다라는 기하학적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기하학적 뜻을 처음에 편미분 공부하면서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점에서 y에 대한 편도함수구나. 그러면 바로 어디로 오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로 쓰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개방정식까지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암산이 될 정도로 바로 쏙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기하학적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그 그림 이변수 함수의 식이나 기하학적 뜻을 모르고 가면 전혀 문제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그림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렇게 풀지 않고 만약에 매개방정식이 꼭 필요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그림 이해 다 됐으면 심지어 암산으로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중에 꼭 이변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3변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변수에서 2변수 편도함수보다 편도함수 확장하는 것과 변수 하나 더 늘어서 3변수일 때 확장하는 방법이 비슷한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 변수는 우리가 곡면으로 그림 그리기가 편하지만 3변수 함수는 그림 표현이 힘들어서 그냥 정의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3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변수 x, y, z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적인 x에 대한 편미분을 한다. 우리가 1변수에서 2변수 확장했을 때와 똑같이 y와 z 나머지 변수는 가만히 놔두고 선택적인 x변수에 대한 미분만 해주는 게 x에 대한 편도함수고 줄임 기호는 이렇게 아래 첨자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2변수, 3변수를 넘어서 물론 뭐 여러분이 보통은 3변수 정도 이상을 잘 쓰진 않지만 요즘은 워낙 차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밖에 일반적인 n차에 대한 도함수 정의를 그래도 한번 언급은 실계산으로 여러분이 자주 쓰진 않더라도 정의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4차가 됐든 그 이상의 차수에 대한 도함수 정의도 방식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내가 xi번째다 그러면 i번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미분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놔둬서 xi 선택적인 편미분을 한다. 선택적인 미분을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게 이해하시지 말고 2변수와 3변수하고 유사한 방식이니까 기호도 이해할 겸 의미 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변수 예제 좀 몇 개 좀 해보고 갈까요? 3변수 요거를 뭐 여러 개 하지 말고 방식은 똑같으니까 z에 대한 편도함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중에 z 있는 거만 골라보세요. 여기 있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아무리 변수가 있어도 z와 없는 거는 그냥 상수 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럼 상수 덩어리는 z로 미분했을 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빠질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z로 미분하는데 이 문자는 상수 덩어리지만 곱하기니까 그대로 곱하기 내려오고 z제곱을 미분 여기도 z에 대해서 미분 얘는 문자 상수처럼 곱하기 그대로 내려와서 x 나머지 x나 y는 비슷한 방법일 것 같아서 이 변수에서 충분히 연습한 것 같아서 새로 변수 확장된 z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3변수에 대해서 확장된 변수 미분을 알았으니까 교과서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얘를 일계도함수를 한번 편도함수를 구하라. 얘는 x, y, z 다 구하게 시켰죠. 그럼 x를 미분할 때 x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다 있어요. 그럼 크게는 어쨌든 x에 관련된 식을 곱에 대한 미분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곱의 미분 중에 얘를 x로 미분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x에 관련된 식이라 미분하려고 했지만 착한 코사인 x가 아니라 코사인 x에 굉장히 불편한 나머지 변수들이 있지만 내가 그 중에 선택적으로 x로 미분할 때는 얘를 상수 덩어리 b처럼 놓고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bx 미분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코사인 bx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미분하면 돼요? 얘 곱을 미분 뒤쪽은 뺐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얘 미분한 거에 얘 그대로 곱하고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에 xy인데 요거를 x, bx를 미분한다고 보면 사인에 그대로 저거를 bx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bx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b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밖에 b만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조금 중간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지만 의미 파악이 충분히 된다 생각해서 아마 교과서에서 이렇게 썼지만 크게는 곱의 미분 얘는 앞에 거 xy 곱 중에서 x 미분 여기는 그대로 xy는 그대로 얘를 미분할 때 x가 아닌 나머지를 문자상수 b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미분해주면 코사인 bx로 해석을 해서 마이너스 사인 bx에 bx를 bx를 x로 미분이죠. 정확하게는. 그럼 bx를 x로 미분하면 상수 b가 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y로 미분할 때도 y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쪽 안쪽과 바깥쪽에 다 있죠.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뭐를 해야 돼요? 곱의 미분 방식은 똑같죠. 그래서 얘를 y로 미분, 그 다음에 얘 그대로 곱하고 여기서 y로 이거는 그대로 곱한 다음에 이걸 y로 미분하면 y와 상관없는 요만큼을 뭐처럼 문자상수처럼 넣고 저기 한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밖에 뺄 때는 저 xz는 y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마치 문자상수처럼 놓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얘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상수 a는 그대로 빠지고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y. 그래서 아까처럼 상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y까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a가 뭐였어요? xz. 그래서 xz하고 2y가 붙어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z변수에 대한 미분하려고 확인해 봤더니 z변수는 이번에는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상수 덩어리. 그럼 얘는 곱의 미분이 아니라 상수곱에 대한 미분처럼 해석을 하고 얘만 z에 대해서 미분할 때 상수처럼 놓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 3번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5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얘는 좀 이제 갈수록 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린 이런 함수보다 훨씬 간단한 거 할 때도 책이 없는데 왜 하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은 훨씬 저랑 연습했던 그림 그리는 거하고 클래스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죠. 뭐 얘를 이제 3변수에서 x로 편미분 포인트는 나중에 숫자 집어넣으면 되고 기본 미분은 x가 어디에 있나 그럼 얘는 x가 없어요. 그러면 상수 덩어리처럼 보고 요거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그럼 얘는 2의 x의 y를 문자 상수 a처럼 놓고 미분을 하니까 이 a 빠져내려와서 y에 2의 xy 그 다음에 밖에 곱해진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x 미분은 그렇지만 y 미분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y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과 ln 안쪽과 밖에도 다 있으니까 크게 곱의 미분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처럼 얘를 y에 대해서 미분, 곱의 미분,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얘는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걸 이번에 y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ln식을 갖다 미분할 때 얘를 갖다가 커다란 상수 c처럼 보면 이 y에 대한 식에다가 그걸 y에 대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는 거죠. ln 미분은. 그러다 보니까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라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숫자 뒤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 식을 z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z변수가 여기밖에 없으므로 얘는 상수 곱하기로 그냥 빼시면 되고 얘를 z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뭐뭐뭐 얘를 b 상수 플러스 z제곱처럼 미분을 z에 대해서 하면 이거 분의 이걸 z에 대한 미분 그래서 z에 대한 미분 2z 물론 앞에 곱해진 이 식은 상수처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저 요구한 특정한 포인트는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뭐 3차 이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3차 이상의 4차 함수의 간단한 예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사변수 함수 이렇게 줬을 때 그 중에 이제 3개짜리는 많이 해봤으니까 W에 대한 편도 함수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W에 관련된 식은 이렇게 그러면 W와 상관없는 얘는 뭐처럼? 문자 상수처럼 그러면 상수는 놔두고 오메가 분의 W분의 1, 즉 이거의 마이너스 1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편미분은 변수만 거창하고 분수식이지만 계산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 편도함수, 이제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미분 다 해봤어요. 뭐 미분 변수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지금 해봤는데요. 그런 거보다 이제는 미분한 거를 또 미분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미분하는 고개 편도함수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x에 대한 편미분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상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x에 대한 편도함수를 했는데 식이 뭐가 돼요? 다시 xy에 대한 이변수로 보통 나타나다 보니까 걔를 다시 미분할 때 거기에서도 x로 선택적으로 미분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한 번 미분한 거를 y로 미분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주어진 함수를 똑같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이 이변수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의 미분할 때 선택적인 x와 선택적인 y에 대한 편미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x에 대한 편미분이 아니라 y에 대한 편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y에 대한 편미분을 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x, y 이변수로 보통 나타나죠. 그럼 그 이변수에서 x로 그 다음 단계 하느냐, 처음에 y로 했는데 그 다음 y로 했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분 한 번 할 때는 x변수로도 할 수 있고 y변수로도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할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조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냐면 두 번 미분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기호면 매번 이렇게 쓰기가 이제 라운드 기호가 서서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얘 나름 이거를 줄임기호, 우리가 dx도 미분 두 번 할 때 줄임기호 쓰는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d로 배웠을 때 한 번 미분한다. 물론 프라임 기호를 줄여 썼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기호를 쓸 때 두 번 미분한다. 줄임기호로 이렇게 썼어요. 요거 나름 뭐 기호가 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 줄여본들 이렇게 얘도 줄여본들 이렇게 얘는 줄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부분 아직은 참을만 해요. 근데 잠시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3계도 함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3계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미분한 거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게 3계도 함수인데 3계도 함수에서는 아까 2계도 함수 나올 수 있는 가지수 4개 중에 예를 들어서 xx를 미분했어요. 그 다음 x로, 그 다음 y로, 또 xy로 미분할 수도 있어요. 걔를 x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가지수가 많다 보면 이 3개 말고 얘처럼 4개 이런 거 갔는데 4개가 뭐 이렇게 3개도 이렇게 뭐 줄어들지도 않고 줄인다고 줄임 기호를 써봤자 이렇게밖에 줄지 않는다면 말은 줄임 기호인데 거의 그 줄임 기호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 첨자 기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시 이기도함수 편도함수 가면 우리가 이 기호가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쪽 기호로 이변수부터 거의 이 기호로 쓰고요. 보통 제가 이제 함수라서 F로 썼지만 이변수 함수를 Z로 표현했을 때 기호 버전 얘도 줄임 기호 Z 함수로 이렇게 쓴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서 이게 이상의 3계도 함수일 때의 기호 다시 한번 간단한 기호 확인 한번 해보시면 교과서에 있지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3계도 함수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과서 예제 7번으로 한번 들어가 7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계도 함수의 편도 함수를 구하라.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러니까 일계도 함수 x나 y에 대한 이제 편도 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걔를 이계도 함수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다시 x로 그리고 여기에서 x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얘를 철저하게 이변수 함수로 보고 선택적인 x로 미분해줘야 돼요. 선택적인 x, 얘 상수 사라지죠. 얘 x로 미분, 얘를 x로 미분. 이번에는 이 상태의 식을 y로 미분하려면 이 식에서 y만 놔두고 x는 상수처럼, 그럼 얘는 이번에 얘가 사라지고 얘를 y로 미분한 상태. 그럼 y 일개 편도함수 결과에 그 다음 x로 미분, y로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x로 미분할 때는 x만 변수로 보고 미분. 그 다음에 y로 미분할 때는 얘만 변수로 보고 미분. 그러면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로 보느냐 그 관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교과서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8번. 이제 얘는 뭐 3개도 나오고 막 4개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1개 계산하고 그거 x로 미분한 걸 다시 한번 x로 또 미분. 그래서 저걸 x로 미분할 때 문자상수로 놓고 계산을 했는데 또다시 미분할 때는 여전히 요거만 미분하는 거지 얘 문자상수로 놓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3개까지 한번 해보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얘를 3개로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상수 덩어리고 얘만 또 미분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거를 y로 이번에 미분을 변수를 바꿔서 하면 이번에 얘를 y로 미분할 때는 아닌가요? 세제곱이 아니라 2제곱에서 가셔야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요. 얘를 이제 y로 미분할 때는 여기는 요만큼은 상수로 놓고 얘만 미분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거 한 다음에 다시 x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x로 미분할 때는 이만큼은 상수 덩어리로 놓고 얘만 미분해서 빼주면 이렇게 된다. 가 되겠죠. 그래서 4대 도함수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9번 할 차례인데요. 제가 스캔을 뜨다가 주소가 없네요. 그 예제 위에 9번도 좀 같이 떴으면 좋았을 텐데 빼먹었네요. 제가 이거 스캔을 사실 자꾸 삐뚤어져서 몇 번을 떴는데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막 삐뚤어져서 여러 번 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한눈난 내용을 빼놨는데 뭐 별건 아니고 여러분 교과서 509페이지 정리 13-2의 3.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계도함수를 했을 때 이거죠. x 이거는 x로 한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거고 여기는 y로 편미분한 다음에 x로 편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 쟤를 저 기호로 쓰지 않고 다시 라운드 기호로 큰 기호로 바꿔서 x로 편미분한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거 하고 처음에 y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x로 편미분했다. 이론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f 입장에서는 한 번은 x로 편미분, 한 번은 y로, 한 번은 y로, 한 번은 x. 즉 편미분하는 어떤 변수는 x 한 번, y 한 번 똑같아요. 단지 뭐의 차이냐면 순서의 차이죠. 요걸 먼저 했느냐, 요걸 먼저 했느냐. 근데 우리가 왠지 얘도 순서를 바꿔도 같이 한번 f 입장에서는 x 한 번, y 한 번 했으니까 같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할 것이냐, 임팩트 있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왠지 얘가 순서를 바꿔도 항상 성립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성립할 때는 언제냐? 거기에 있는 그 정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1개, 2개까지의 도함수들이 주어진 내부 영역에서 다 연속이면 지난 시간에 연속 공부했었죠. 일변수, 즉 1학기 때 제가 연속을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교과서에 연속 별로 없는데 선생님은 뭐 연속을 연구했나 왜 이렇게 연속을 강조하지 할 만큼 연속을 강조했다면 그 이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문제 조건에 전제 조건에 뭔가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이 대부분이 연속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굉장히 좋아. 눈이야? 그럼 막 바꿔 써도 되고 이거 2개 구해야 될 때 하나만 써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효율적이에요. 쓰고 싶지만 얘를 쓰려면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일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게 아니라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연속이 돼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딘가 보니까 공식 그런 게 좋아.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일 때가 대부분이라 얘를 쓸 수 있다 없다를 연속을 알아야 돼서 지난 시간에도 나름 교과서에 연속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예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특히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각오하에 교과서처럼 간단한 연속의 그래프만 보여준 게 아니라 불연속 예를 막 제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뭐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식들 막 갖고 와서 설명했던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이변수 함수의 공식들 이렇게 잘 보시면 대부분이 연속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속을 직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연속이면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연속이 아니면 이렇게 등식이 안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랑 이거 연속이다 아니다 이제 바로 보일 거예요. 식만 봐도 쟤는 연속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연속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하라고 해서 진짜 착하게 x, y 미분하고 그거를 x로 미분한 걸 그 다음 y로 미분한 거를 x로 이렇게 미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같다. 뭐 아니면 나머지도 다 계산해 보아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미리 그 예제 9번 우의 정리에 의하면 우리는 요거를 물론 수학적으로 뭐 정의에 맞춰서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공학적인 직관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거 다항식 연속, 삼각함수 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 곱하기 연속과 연속 더하면 연속. 그래서 그냥 연속으로 바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2번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계산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제 9번도 좀 의미가 있어서 10번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번은 편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 아마 어떤 학과는 2학기 지금 학기에 같이 뭐 미분 방정식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학과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년에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있다 나가는 학과도 있지만 미분 방정식 배울 텐데요. 그 중에 지금처럼 편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은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이에요. 분명히 편미분 방정식 하나이긴 하지만 방정식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자주 공학에서 나오는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방정식 중에 요 함수는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 확인하여라. 즉 여기 있는 이 f가 얘가 되면 만족되는지 확인하여라. 그럼 얘처럼 x에 대한 2개, y에 대한 2개를 해서 대입했던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해서 이 방정식은 그 유명한 라플라스의 방정식에 해가 되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쓰이지만 간단하게 지금 배운 편미분 계산법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쇄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제가 얘를 하나 더 해놨군요. 그러면 이제 삼변수 함수에서 요거를 이제 각각 계산해 보아라. x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 이제 그 다음에 xz, zx, zz.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도 함수들. 이거 순서가 요런 순서로 요 순서를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했더니 특이하게 결론은 x 한 번, z 두 번, x 한 번, z 두 번, x 한 번, z 두 번인데 값이 이렇게 다 똑같아지더라. 아니면 xz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지더라. 앞에서 했던 2개 버전을 3변수 함수에서 2개나 3개로 확장해서 순서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쇄 법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냈나 보네요. 오늘 목표가 원래 연쇄 법칙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버돼서 연쇄 법칙은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